안녕하십니까. 제22회 고교생 한국어 스피치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본 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주보배 대한민국 총영사관 양기호 총영사님, 민단 효고연 지방본부 김태환 단장님, 효고연 교육위원회 후지와라 슌페이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대회는 한국어, 한국 문화를 공부한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고교생 스피치 대회 참가를 통해 한국어 실력을 높이고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한국어를 공부해 가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지도교사 선생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학생들의 대회 참여를 적극 권해주신 채택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오고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본 대회가 한일 양국 간의 우호적인 설린으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皆さん、これから実施される第22回高校生韓国語スピーチ大会はリアルタイムで YouTube を通じて生中継いたします。まず審査委員及び審査委員長をご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奈良韓国教育院ソン・タルヨン院長です。 반갑습니다.岡山韓国教育院パク・ヨンホ院長です。 안녕하십니까. 京都韓国教育院イ・ヨンフン院長です。 안녕하세요. それではイ・ヨンフン審査委員長から審査基準に関するお話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では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네, 안녕하세요. 제22회 고교생 한국어 스피치 대회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第22回高校生韓国語スピーチ大会の審査基準を発表します。 심사 기준은 내용, 어휘, 발음, 발성, 그리고 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 기준과 内容、語彙、発音、発声、そして態度を見ます。 발표 원고는 암기가 원칙이고 발표 시간은 5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치 다이카이の発表原稿は暗記することが原則です。発表時間は5分以内にしてください。 발표 시에는 원고의 내용을 충분히 암기를 해주시고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発表の時は原稿内容を十分暗記して自分の感情を表現しながら生き生きと発表してください. 그리고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そして正確な韓国語の発音で発表してください。
자, 그럼 모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それでは皆さん頑張っ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우에다 노아입니다. 제 꿈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제가 한국 헤어 메이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20년 바로 코로나가 유행했던 때였습니다. 기대했던 고등학교 생활의 시작이 연기되어 그냥 집에만 있는 2개월이었습니다. 재미없는 하루하루였지만 갑자기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기는 너무 아깝다. 지금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제가 흥미를 가졌던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건 어려웠지만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간단한 단어를 알게 되면서 드라마와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저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중에 크래비티라는 아이돌을 만났습니다. 9명이 각각의 개성을 살린 메이크업,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칼라 머리, 그리고 의상. 모든 것에 끌려서 저는 크래비티만이 아니라 많은 아이돌의 헤어 메이크업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외 무대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은 머리 모양, 카메라를 통해서도 예쁜 메이크업, 180도 분위기가 달라진 메이크 기술, 모든 것이 제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가지는 못하지만 올해 6월 크래비티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고 느낀 점은 상상을 초월한 압도적인 오라와 완벽한 비주얼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생은 헤아릴 수 없지만 곡과 곡 사이에 짧게 쉬는 시간에 어떻게 다음 곡에 많은 헤어 메이크업을 거쳤는지 너무 궁금해져서 지금보다 더 헤어 메이크업에 진로로 갈 것을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헤어 메이크업 기술로 멋지게 변신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쌓아 제 헤어 메이크업 기술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신해 가는 많은 분들에게 제 손길이 닿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못 가지만 어른이 되기 전에 한국에 가서 트렌드나 세대별 유행을 배우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합친 새로운 메이크업 방법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제한이 많은 시대가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헤어 메이크업과 만나게 된 것이 저의 희망과 앞으로의 세계를 수백 배나 넓혀 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언어는 다르지만 여러 나라와 함께 손을 잡고 멋진 모습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즐거움. 저는 지금까지 4년간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께 배우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한국어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해서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한글 공전 시험에도 도전하여 반년 동안 공전 대책을 했더니 4급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머리가 꽉 차면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한국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도 모르게 한국어로 대답을 해버려서 상대방을 놀랬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 스피치 대회에 참가하여 발표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먼저 일본어로 자문을 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즐거운 반면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올해 4학년이라서 이 스피치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것도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어 외에 영어 공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 많이 흥미가 있어서 학교에서 외국 문화 연구부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영어 선생님들과 회화 연습을 하거나 영어 공부가 되는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필리핀 요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올해는 활동의 일환으로서 효고형 제1외국인 교류회에 참가했습니다. 교류회에서는 외국에 루트가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님들과 교류하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거나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한국어나 영어 그리고 이름을 처음 듣는 나라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견 교환을 하면서 문화 차이나 말이 통하지 않는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신 나라도 일본도 양쪽 다 소중하고 좋아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편견이나 차별받아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쪽이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차별을 용서 못합니다. 저도 부모님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해당되지만 나누나 타인은 타인이기 때문에 자신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각각의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만이면 몰랐던 얘기도 대화를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외국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많은 친구와 친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교류에 참여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장래 희망은 한국에 살면서 여행 온 관광객들을 안내해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영향으로 좀처럼 한국에는 갈 수 없지만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유롭게 여행 등 오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의 이 긍정적인 생각이 행복한 삶의 방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 때나 힘이 나지 않을 때, 뭔가 노력해야 할 때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오늘은 제 나름대로의 행복하게 하는 생각을 3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좋아하는 것이 많을수록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고 있고 골키퍼라는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잘 보고 세세하게 서서 위치를 수정하고 슛을 맞으며 빠르게 반응합니다.
골을 지키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는 슬픈 일이나 화가 나는 일도 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래도 좋아합니다. 힘이 나지 않을 때나 지칠 때는 좋아하는 노래를 듣기도 합니다. 가사에 공감하거나 밝은 멜로디를 들으면 결렬받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저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것과 애니메이션을 보는 등 좋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모두 나쁜 감정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밝은 감정을 가져옵니다. 이상의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활은 조화가 많이 있으면 보다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쁜 것이나 약한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일상에서도 자주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외출할 수 없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매일 근육 트레이닝을 한다고 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3일 정도밖에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저와 친구를 비교하여 자기 혐오에 빠졌습니다. 그 친구에게 계속하기 어려운데 대단하네 라고 했더니 매일 운동한다고 했지만 힘들 때는 게으름을 피우기도 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의 말에 매일 노력해 근육 트레이닝을 계속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만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면까지 잘 아는 자신과 표면밖에 모르는 타인을 비교하지 않고 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수험 공부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곧바로 자습실로 향하는 저를 진정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 열심히 하는 자신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공부가 별로 힘들지 않고 성적도 오르고 제일지만의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고방식에 따라 크게 바꿔진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한국어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래 한국을 좋아하시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한국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업에서는 언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호관계의 어려움이나 수험생의 생활 방식 등 조금 다른 문화도 접해보고 이웃 나라로 비슷한 문화이지만 모르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이 연설 콘테스트를 통해 한국어로 말하는 힘을 기르고 싶어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이 사회에서 일본어로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어학력을 적극적으로 늘려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연관되어 가고 싶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고 방식에 접하고 저나 주위에 있는 사람과 행복으로 연결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생 때 K-팝을 좋아한다는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지금부터 한국어로 말해볼 테니까 들어봐. 이렇게 유치하게 말하는 친구의 모습에 똑같이 K-팝을 좋아했던 저는 우와! 한국어로 말하고 있잖아! 멋있어! 무척 놀랍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사랑해 라고 친구에게 말하며 서 보여주었어요. 그때
대단하다. 한국어를 쓸 수 있어? 라는 말과 주위에 있던 친구들의 은성거림이 기뻤고 그 후로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K-팝을 아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이 한국어 뭐라고 쓰여 있어? 라며 저에게 물어보는 때도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집에서 조사해서 친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렇던 중 조사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읽고 쓰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직후 코로나로 시작된 휴거 기간에 졸업의 찬스로 매일 한국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설정 언어를 한국어로 해놓고 잘 모를 때는 일본어로 바꾸고 마스터한 후에 다시 한국어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피나 드라마, 유튜브 듣기도 한국어로 도전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소리가 말라서 제 머릿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해했어! 그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학교 재개 후 K-팝을 좋아하는 친구와 이야기할 때 한국어로 말해보니 초등학생 때처럼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기뻤습니다. 2학년이 되어 맞이한 첫 한국어 수업 시간에 늦다 없이 한국어를 쓰시는 선생님의 말씀과 수업 내용을 알아들었을 때의 희열은 저 자신도 놀랐고 진짜 기뻤습니다. 한국어 낭독 테스트에서는 발음이 너무 좋아요. 한국말을 참 잘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친구들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 라며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기쁘기는 했지만 난 아직 멀었어. 전 또 잘하고 싶어.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부담스러워졌고 테스트도 만점을 받아야 해.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해. 라는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수업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더욱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날 때는 정확하게 한국어를 알고 싶다는 마음에 한국 유튜버들의 동영상을 계속 봐왔습니다. 긴장 상태로 임한 면접 시험에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지? 라며 한국말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나는 선생님과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초등학생 때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내가 이만큼 말을 알아듣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그게 감동했습니다. 들린 표현이 있기는 했지만 선생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래! 들려도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말하면 돼. 들리면 커지고 바로 잡는 것이 공부잖아.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제 말이 상대방에게 전해질 때 소통의 차리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한국을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로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일본어로 바꾸면 뉘앙스가 변할 때도 있고 한국어로 단어를 고름으로써 한국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어를 계속 공부해서 한국 분들과 교류할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소통의 기쁨! 나의 한국어 성장의 의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에 인해 행복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거나 용기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때, 무대를 볼 때, 댄스를 볼 때는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K-pop 아티스트 노래를 듣거나 그 무대를 보면 힘이 솟아나서 나도 열심히 해보자 라는 느낌이 납니다. K-pop이나 다양한 무대, 음악, 댄스에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웃음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파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의 의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경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4살 때부터 발레를 하고 있어서 감사하게도 매년 무대에 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무대는 1년에 한 번뿐인데 그 무대를 위해 반년 이상 걸쳐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은 즐거운 시간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연습하기가 싫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응원해주는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 그리고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연습을 해온 나 자신의 노력은 무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을 반드시 즐겁게 해드릴 것이라고 믿고 연습을 했습니다. 분명 이것은 K-pop 아이돌들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괴로운 일이나 힘든 일에서 더 만지고 싶어지는데 그래도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이유는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냈을 때의 그 달성감과 만족스러운 느낌, 무대를 보러 온 사람들로부터의 박수와 환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걸어 만들어낸 그 무대를 보고 감동하거나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무대에 서는 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또 그 노력이 보다 더 큰 에너지가 되어 무대를 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러한 순간, 그런 감정들을 위해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이나 연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순간의 감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대에 서는 기회는 많지 않아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대가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기회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알지 못한 사이에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한다거나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선물을 주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을 것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느낀다면 자신도는 매우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K-pop 아이돌처럼 명백히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아주 작은 곳이라도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K-팝을 만났고 자연스럽게 한국어에도 관심이 생겨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럼 저는 학교에선 조선문화연구부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선문화연구부 하면 어떤 활동을 할 것 같아요? 한국어 공부, K-팝 감상,
전통문화 체험 이런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문화연구부는 구성원 3명, 활동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의 존재감 제로 동아리, 유령 동아리였던 겁니다. 활동이 하도 없어서 몹시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1학년 가을, 검은 선생님이 이런 게 있는데 가볼래? 라고 교육지원 본사 활동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아이들에게 일본어나 학교의 공부를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저는 원래 아이들과 엮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만약 한국인 아이가 있으면 제 한국어를 살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으로 활동 장소를 갔는데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 중에 한국인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그 순간만은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따위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본어나 영어, 제스처 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 수단을 동원해 아이들과 얘기했습니다. 매일같이 학교에서 저름과 싸우고 있는 저도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니 선생님도 나쁘지 않구만 싶었죠. 매주 수요일에 봉사활동, 이것이 조선문화연구부로서의 첫 활동다운 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활동은 베트남 사원 방문이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원래는 나 혼자 갈 생각이었지만 외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너희와 함께 가는 게 더 뜻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이전에 저였으면 왜 베트남? 우리는 조선문화연구부인데 하고 별로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정님이 봉사활동 덕분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가기로 결정하고 나가다에 있는 와라쿠지를 방문하여 스님을 배웠습니다. 일본에 사는 베트남인 분들의 고생이나 외국인에 대해 관대하지 못한 일본 사회의 과제 등 학교에선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자신의 시야의 좁음을 절감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베트남의 달맞이 모임에 갈 기회를 가졌어요. 아무래도 베트남어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면서도 가보면 와라크지의 스님이 계셔서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긴장이 좀 풀린 상태로 돌아다니면 본사 활동에서 같이 공부하는 베트남인 친구가 아, 쌤! 하고 다가와줬어요. 조선문화연구부인 제가 베트남 축제에서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저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조선문화연구부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언뜻 보면 조선문화연구부답지 않은 활동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은 K-팝에 빠진 곳에서 비롯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조선문화연구부에 입부하고 그것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요. 한 곳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사람들이나 기회들을 만나면서 점점 폭을 넓히는 과정은 정말 짜릿한 경험입니다. 앞으로도 조선문화연구부로서 많은 것들에 도전해 나갈 생각에 아주 설렙니다. 다음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운 한국어 실력을 마음껏 발휘를 해주셨습니다. 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素晴らしい発表でした。これまで頑張ってきた韓国語の実力を思う存分発揮された発表でした。그리고 또 준비도 많이 하여서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닭상練習 잘했다고 또 간지라레마시다. 무엇보다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아주 즐겁게 심사를 했습니다. 何よりいろんなテーマと内容を聞きながら楽しく審査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적극성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皆さんの努力と積極性を見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